새로운 동력을 찾아야만 했던 미국 증시의 셧다운 해제라는 새로운 상승 랠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간밤의 뉴욕 증시였는데요. AI 버블론을 촉발시켰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만 엔비디아 젠슨 황 CEO 그리고 TSMC의 실적을 확인한 시장에서는 여전히 조금은 노이즈가 껴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또 투자 포인트를 찾아 나가야 될지 새롭게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의 표정은 어떠한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셧다운이 종료된 이후에 증시가 시원한 랠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간밤에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증시입니다.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3%의 급반등이었고요. 오늘 단숨에 531포인트 상승하면서 23,530포인트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6%의 강세였습니다. 오늘 6,830포인트대에서 거래를 종료시켰고요. 다우 지수 역시 0.8% 올라선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였죠. 상원에서 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표결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찬성 60 그리고 반대 40표로 가결이 됐고요. 이 민주당의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덕분에 이렇게 표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Looks like we're getting very close on the shutdown. We'll never agree to give any substantial money or any money to really prisoners, illegals that come into our country. And I think the Democrats understand that. And it looks like we're getting close to the shutdown ending. You'll know very soon. Thank you. 바이탈날리지의 아담 크리스토플리 전략가, 셧다운이 점차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만큼 종료 소식은 분명 긍정적이다. 절차 표결의 60대 40 통과 소식은 연말 랠리의 청신호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빅스 지수는 빠르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현재 7% 급락하면서 17대에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은 금과 은 가격이 랠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지금 고용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혹시라도 고용지표가 부진하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금에 대한 매수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 가격은 2.7% 반등하면서 4,120달러대에 근접해가는 움직임이고요. 은 가격의 경우에는 역시 4%대의 급등이었습니다. 수년 내 최고의 급등폭을 간밤에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일단 시장이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급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대감이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종료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대체 종료는 언제 되는 건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건가 의아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실제 종료되기까지 남아있는 절차와 관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는 상원에서의 최종 표결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일요일 밤에 지금 통과가 된 것은 절차적 투표였습니다. 아직 본회의의 최종 표결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남아있는 변수는 만약에 개별 상원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표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최악의 경우 상원의 최종 표결이 이번 주말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용어로 이 세넷 매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서 질질 끌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면서 상원에서 시원하게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대부분의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상원 최종 표결 통과가 되고 나면
두 번째 관문은 하원 표결 통과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변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하원 의원들의 워싱턴 귀환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이 워싱턴 하원에 집합을 해야지 표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셧다운 사태로 인한 항공 대란으로 이 귀환 일정에 약간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이기 때문에 실제 표결은 이들이 모두 집합한 후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가 표결 확보의 문제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는 합니다만 매우 근소한 차이로 GOP가 다수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지겠죠. 그렇다면 공화당에서 단 한두 명이라도 이탈표가 발생하게 된다면 표결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이 셧다운 종료까지 가장 큰 정치적 리스크이자 변수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두 번째 관문까지 잘 넘기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서명을 끝으로 셧다운은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이번 합의안의 데드라인은 1월 30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두 달 반 뒤에 지금 같은 상황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다시금 남아있다라는 점까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오늘 섹터와 종목들의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미국 증시를 얻눌렸던 요인이 AI 버블보다는 셧다운이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AI 관련주들이 시원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번 AI 사이클을 대표하는 두 가지 종목이죠.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각각 5.8% 그리고 8.8%의 급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던 만큼 아직까지 시총 5조 달러 탈환까지는 약간의 격차를 남겨두고 있고요.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지난주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엄청난 슈퍼 서프라이즈 실적을 공개해줬는데 고평가 부담감에 주가가 억눌려 있었습니다. 오늘 확실한 리레이팅을 받아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지난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8거래일의 하락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지난 2011년 이후 최장 기간의 하락세였습니다. 이를 끊고 오늘 9거래일 만에 1.9%의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AI 트레이드가 다시금 활기를 찾은 가운데 앞으로 AI주들의 향방을 결정지을 다음 시험대가 무엇인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AMD가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애널리스트 데이를 개최하게 됩니다. 최근 실적 결과로 미뤄봤을 때 견조한 매출 성장이 지속될 거다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만큼 AMD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 기대치 자체가 높습니다. 이를 충족시킬 만한 애널리스트 데이에서의 전망들이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오늘 AMD의 주가는 하루 앞두고 4.5%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입니다. 오늘장 주가는 3.7% 급반등을 했습니다만 부담이 될 만한 소식들이 여러 건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지난 3년간 사이버 트럭의 개발과 양산을 총괄했던 아와스티 매니저의 퇴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불어서 모델 Y 프로그램의 엠마뉘엘 라마키아 매니저 역시 퇴사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라마키아는 테슬라에서 총 8년을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또 전기차 인센티브 종료 여파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고위급 인력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또 나타났죠. 10월 중국 내 판매량이 2만 6천 대에 그쳤습니다. 작년 10월에 4만 대를 넘겼었기 때문에 작년 동월 대비했을 때 36% 급감한 수준이고요. 또 3년 만에 최저치이기도 합니다. 중국 토종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확실히 테슬라가 지금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산업 섹터 내에서는 항공주들의 주가
주가가 장 초반에 급등세를 연출했었는데요. 셧다운 종료 이후 운항이 정상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대감 속에서 2에서 3%대 오르기는 했었습니다만 장 막판에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특징적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이슈 우선 엔비디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투심을 견인했던 또 하나의 소식은 시티 측의 목표 주가 상향 이슈였습니다. 아티프 말릭 애널리스트의 의견이고요. 이제 오는 19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탄탄한 실적과 함께 장밋빛 전망을 내놓을 거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말릭은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가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매출 전망치가 546억 달러, 말릭의 예상치는 568억 달러입니다. 목표 주가를 220달러로 상향 조정, 전일 종가 대비 17% 높은 수준이고요.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는 199달러 선에 안착하면서 이제 200달러 선 탈환을 눈앞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CEO로서 전하는 주주서한 마지막 서한이 발송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추수감사절 서한이 마지막인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시장에서의 관심도 상당했는데요. 일단 후계자인 그렉 아벨이 자신과 또 고 찰리 멍거 수준의 이 주주들의 신뢰도를 얻을 때까지는 버크셔 클래스 A 주식을 내가 보유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버핏이 보유한 버크셔 주식은 약 1,490억 달러, 대충 환산해도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가량 되는 거고요. 오늘이 CEO로서 보내는 서한으로는 마지막이었지만 앞으로도 매년 이 자녀와 주주들에게 추수감사절 서한을 계속해서 보내겠다라는 입장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이슈 특징주로는 MP 머티리얼즈, 도이체방크 측에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히토류 관련주의 익스포저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지금 MP 머티리얼즈 가격 구간이 매력적이다라는 진단이 담겨 있었고요. 주가는 9.5% 급등하며 64달러대에 안착. 마지막으로 메세라, 화이자가 노보노디스크와의 인수전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메세라의 주가는 급락으로 진행됐다는 점까지 체킹을 해드립니다. 15% 가까운 하락세였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이슈들 살펴보시죠. 네, 앞서서 차린 앵커가 전해주었습니다만 워런 버핏이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새로운 CEO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그렉 아벨이 연말부터 버크셔 해서웨이의 새 CEO가 될 전망입니다. 자, 워런 버핏이 이렇게 물러나고 있는 상황, 현재 시장은 간밤엔 올랐습니다만 앞으로 4년차 강세장을 쭉 잘 이끌고 가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물론 긴 호흡으로 본다면 우상향을 계속해서 그려오고 있는 S&P 500 지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승을 주긴 하겠습니다만 그 변동성 안에서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올리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워런 버핏 조용한 생활을 선택하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주주서한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A주 1,800주 4개 가족재단에 기부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부의 의사를 밝힌 워런 버핏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방향성은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는데 워런 버핏은 채권 수익률이 5% 정도만 되더라도 안정적인 쪽으로 이익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인물 중에 하나로 유명하기도 하죠. 이에 따라서 현재 아주 급등해 나가는 시장 안에서 현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왔던 버크셔 해서웨이가 워런 버핏의 은퇴 이후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워런 버핏의 행보를 그대로 쭉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도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셧다운 해제,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이즈들이 좀 상존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진보적인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인물은 버니 샌더스입니다. 이전에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이렇게 좀 양당 체제로 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진보 노선을 선택을 하면서 무소속으로도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관리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자, 이제는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에 있어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백악관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셧다운 해제 이후에 또 다른 정쟁 이슈가 그것도 미국의 지금 혁신적인, 핵심적인 산업군 중에 하나인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좀 발목 잡히는 것 아닌가, 이런 리스크가 부상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전력요금이 너무 비싸지고 있고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고 있다. 전력요금이 비싸지니까 당연히 전력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마련이겠죠. 자, 그와 함께 자원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데 백악관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민주당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기존 IT 기업의 자율적인 관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연방 차원 실태 조사를 비롯해서 탄소 규제, 에너지 저감 의무, 커뮤니티 리턴, 지역 환원의 의무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채를 끌어다 쓰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입장에서는 정책 환경 리스크가 부상이 되는 거겠죠. 탄소 규제, 인허가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고요. 에너지 절감 설계 장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변경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브리티시 컬럼비아나 캘리포니아 같은 일부 주에서는 데이터 센터 신규 에너지 제한과 같은 실질적인 규제가 이미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가 부상하는 것은 아닌가, 일부의 노이즈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그런 와중에 마이클 버리가 또 X 글을 통해서 새로운 비판을 내놨죠. 대형 IT 기업들이 서버 수명을 늘리고 1,760억 달러가량의 가짜 수익을 은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반도체 칩이 나올 때마다 그 기술 집약도가 빠르게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새로운 세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그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현재 지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버리의 주장인데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평가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마이클 버리가 계속해서 AI 버블론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이 스탠스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점은 지난 팔란티어 실적 이후에 시장이 받았던 충격을 또 한 번 변동성으로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리스크로 안고 갈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클 버리가 내놓은 내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새로운 리스크 안고 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코어위브 실적 발표 내놓았습니다. 자, 컨센서스 12억 9천 달러의 매출액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발표치는 13억 6천만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을 발표한 코어위브였고요. 사실 주당 손실 57센트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보다 손실폭이 작았습니다. 22센트의 주당 손실폭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그래도 높았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데요. 조정 이비타도 시장의 컨센서스가 8억 2천만 달러였는데 그보다 높은 삼각전 영업이익도 8억 4천만 달러로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보다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영업이익률을 잘 가져가는 것이 또 새롭게 시장의 실적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래도 순손실은 이전보다 적어졌다는 점에 유의미한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조정 이비타 마진율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했다는 점은 아쉬운데요. 조정 이비타 마진 컨센서스는 62.3%였는데 시장의 실질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61%였습니다. 자, 코어위브 약간의 영업이익률 쪽에서 실망감이 좀 있었던 걸까요? 일단 시장에서 시간외 반응은 0.4%가량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 상승으로 마감했던 정규장의 흐름들 참고해 보시면서 코어위브가 어닝콜에서 또 어떤 이야기 내놓을지는 저희 월가워즈에 업로드가 되는 뉴스프레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어위브 최근의 행보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내용은요. 베스트 데이터, 엔비디아가 투자한 AI 스타트업인데요. 1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상업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GPU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점이 포인트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는 에이전트 시대, 이 보안 AI 클라우드 기반에 구축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탑재되는
번째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서비스는 팔콘이고요. 코어웨이브 페더럴 새로운 부분으로 미국 정부기관의 핵심 파트너가 되는 보안이 아주 철저한 고성능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어웨이브 페더럴 부분을 새롭게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만 코어웨이브가 합병을 추진해왔던 코어 사이언티픽과의 합병은 최종적으로 부결됐다라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밖에 텍사스의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코어웨이브인데 지금 계속해서 앞서 살펴보셨듯이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된 노이즈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코어웨이브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자체 발전이 가능한 초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입니다. 호라이즌 프로젝트고요. 코어웨이브의 이러한 구상이 텍사스에 제대로 마련이 될 것인가 여부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신규 AI 서비스도 런칭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H100 GPU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40% 낮은 비용으로 더 빠른 모델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AI 개발자를 위한 서버리스 강화 학습 서비스라고 밝혔는데요. 코어웨이브는 AI 서비스 면에서도 인프라 면에서도 계속해서 확장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죠. 자, 모노리스 AI 인수도 발표했는데 이 모노리스 AI는 엔지니어링 AI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사랑하는 기업이죠. 리게트 컴퓨팅도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자, 역시 아무래도 계속해서 양자 컴퓨팅은 상용화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섹터인 만큼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매출액을 발표했습니다. 컨센서스는 217만 달러였는데 발표치는 190만 달러로 나오면서 시장의 컨센서스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주당 순이익, 주당 순 손실폭이 0.05달러 마이너스였는데 0.03달러 마이너스로 그래도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리게트 컴퓨팅은 정규장에서 2%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는 좀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지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는 실망감으로 인해서 2%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실적 발표가 나왔던 기업 중에 하나가 로켓랩인데요. 로켓랩은 정규장에서 0.5% 강세 흐름을 띄었습니다만 시간외에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로켓랩의 구체적인 실적과 앞서서 리게트 컴퓨팅에 대한 평가들까지 월가워즈 뉴스프레소에서 함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